자,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월요일이죠. 오전 10시 57분 11시 전입니다. 자, 오늘 크게 보였던 섹터는 단연코 IT 섹터가 되는 것이고요. 해운주 최근에 상승했다가 조정이 나온 상태죠. 근데 저는 해운주, 조선주를 굉장히 좋게 보는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전문가가 좋다고 해서 뭐 그런 섹터의 종목들이 올라가겠습니까? 뭐 제가 뭐 작전하는 세력도 아니고 너무 글로벌 업황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좋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죠. IT 섹터, 해운, 조선, 경기 민감 섹터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조정시 매수에 대한 부분은 IT하고 조선, 해운주 이런 경기 민감 섹터의 종목들이 1순위라고 저는 항상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적으로 뭐 테마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서도 일단은 경기 민감에 대한 부분, 제조업 경기에 대한 부분, 소매 판매 지수에 대한 부분이 글로벌적으로 우상향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IT 국가죠. IT 섹터, 해상 물동량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소매 판매 지수, 제조업 경기 지수가 증가가 됨에 따라서 글로벌 무역에 대한 부분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운주, 조선주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 BDI 지수죠. BDI, BCI, BPI, BSI 여러가지 지수들이 있겠지만서도 지금 보시면 BDI 지수가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BDI 지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해운주를 접근하냐? 그거는 투기죠. BDI 지수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해운주를 좋게 말씀드리고, 중간중간 저희 회원들이 뭐 해운주 관련해서 종목 진단 시간에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당연히 BDI 지수가 좋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 업황, 제조업 지수, 소매 판매 지수 이런 것들 각종 지표를 잘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지를 예상을 해서 회원들한테 다 말씀드리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해운주, 조선주가 아무리 조정이 나와도 굳세어라 금수나처럼 노래를 부른다는 거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좋다고 얘기하고 하면은 지금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서 분명히 또 그 이상 터집니다.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BDI 지수, 해운주, 조선주, IT 섹터에 대한 부분 당연히 집중적으로 여러분께서 홀딩 전략, 바이앤홀딩 이런 식으로 끌고 가셔야죠. 단타 계속해서 쳐봤자 뭐 2% 3% 뛰는 나와요. 하지만 끌고 가는 거 이상만큼 안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모르죠. 단기주 매매하시는 분들 절대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시장의 흐름이 이렇게 우상향에 가면 갈수록 단기 매매에 대한 부분도 매력적일 수도 있겠지만서도 중기 투자에 대한 부분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라고 여러분께서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부터 하나씩 오늘 저의 눈에 띈 종목들 위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나와라. 지금 보시는 차트는 HMM입니다. HMM 미쳤죠. 지금 시장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죠. 하지만 HMM 어떻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BDI 지수 관련돼서 말씀드렸죠. 매수 HMM, 대한해운, 페노션 이런 종목들 많이 있죠. 당연히 매수. 아울러서 조선주 있죠. 조선주, 저는 제 방송 시간을 통해서 조선주 굉장히 좋다고 노래를 불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원들도 조선주 집중적으로 갖고 있죠. 조선주, 해운주 당연히 매수, 조정시 매수, 무조건 매수 관점으로만 말씀드리고 있고, 팔지 말아라. 왜 파냐? 왜 팔어? 파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왜? 많이 올랐냐? 오른 것 그 이상 더 올라간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조선주, 해운주 여러분께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뭐 지금 올라갔다고 올라갈 때 쫓아 들어가지 말라고 근데 말씀드리죠. 항상 좋은데 조정시 매수 이런 식으로 아마 기간 조정이 나올 겁니다.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보셔라. 해운주, 조선주
해운주 당연히 끌고 가보자. 단 그냥 매수를 하는 것보다도 전략을 세워서 매수를 해보자 라는 부분이 오늘 방송의 키포인트입니다. 올라갈 때 불나방처럼 빨간불 들어온다고 해서 그냥 쫓아가서 매수하는 게 아니고 전략을 세워서 어느 시점에서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셔라, 이런 부분을 저는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께서도 그러한 매매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서 접근을 해보셔라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그냥 HMM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주봉상 흐름만 놓고 월봉상 흐름만 놓고 그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 회원들한테 월봉상 기준으로 봤을 때 HMM은 일단은 지금 32,650원이거든요. 저는 46,000원까지는 일단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42,000원에서 46,000원 그 사이가 어느 정도 저항권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구간은 맞아요. 하지만 저는 글로벌 업황, 글로벌 자금이 어느 쪽으로 들어갈지를 초창기부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전문가죠. 올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미 초창기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MM 보실 때는 46,000원 그 이상에서는 일단 차익 실현을 좀 해보시고, 하지만 업황이 끝나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2023년도까지는 가다가시다 이런 부분이 나오겠지만서 어찌됐든 간에 해운주, 조선주는 일단 저는 원픽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IT 섹터 당연히 좋죠. 자, HMM이 해운주의 탑이라고 하면은 조선주에서 탑은 뭐죠? 현대위포조선의 차트를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십니다. 우상향 기록 끝나지 않았죠. 요 회사의 모 회사 한국조선해양이죠. 한국조선해양 오늘 또 신고가 흐름 나왔죠. 자, 그러면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어떻죠? 조정시 무조건 매수죠. 무조건 매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해운주가 좋은 이유가 뭐예요? 글로벌 물동량이 증가가 되면서 배가 없기 때문에 해운 단가, 즉 BDI 지수가 올라가는 거죠. 당연히 올라가면은 조선주에 대한 발주가 계속해서 증가가 되는,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오늘 한국조선해양 또 발주 또 들어갔죠. 현대 3호 중공업 있죠. 관련된 내용 한번 볼게요. 한국조선해양 원유 운반선 두 척 2,080억 수주 나왔죠. 수주 저번주 금요일날 또 나왔죠. 저번주 금요일 거 한번 볼까요? 현대중공업 LNGC 세척 수주 또 수주입니다. 또 수주 계속해서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우상향. 조선주는 수주를 받아야지만이 상승이 이루어지는 거. 과거에 조선주로 많이 먹어본 사람들은 당연히 조선주에 대한 부분이 왜 어떻게 상승하는지 구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선주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조선주도 마찬가지로 수주, 발주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올 중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카타르 쪽에서 대규모 발주가 또 잡혀있고, 러시아 쪽에서도 북극해에 대한 운항, 요즘에 수에즈 운항에 대한 부분 있죠. 그거 정체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에서는 수에즈만 있는 게 아니다, 북극 항로를 이용하자라는 부분 때문에 러시아 쪽에서도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고, 러시아 쪽에서 북극 항로를 이용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쇄빙선이 있어야 되죠. 쇄빙선을 접목을 해서 LNG 운반선, 세계 최고의 LNG, 즉 천연가스 생산량 자원의 부국이 러시아죠. 러시아는 북극 항로를 이용해서 LNG 운반을 하고 싶어 하죠. 이런 것들, 카타르, 러시아 건들이 조선주와 해운주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 친환경에 대한 부분까지도 LNG, 즉 천연가스하고 접목을 시켜서 여러분들께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IT 섹터 한 종목 말씀드릴까요? 자, 오션브릿지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오션브릿지 오늘 어떻죠? 흐름 양화죠.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기존의 정고점 22,750원까지는 무난히 지켜보자. 하지만 IT 섹터가 오늘 강한 이유가 뭡니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미국과 일본 간의 정상간 회담을 했죠. 우리나라 어떻죠? 문재인 대통령 다음 달 5월쯤에 방미를 하기로 되어 있죠. 방미
승리하면서 뭐 보따리 하나 이렇게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와중에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초대를 했었죠. 저번 주에 국가 안보에 대한 부분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빨리 설비 투자해줘, 빨리 설비 투자해줘 푸시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5월달에 문재인 대통령 미국 방미를 하면서 정상회담 하면서 자, 반도체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반도체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인이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5월달 정상회담을 앞두고 당연히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이슈가 되면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아울러서 반도체 자체가 최근에 쉬었고 시장이 터닝을 하면서 올라가는 와중에 반도체 끌어올려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여러 종목 중에 오션브리지 같은 종목도 괜찮다는 거. 오션브리지가 어떤 회사냐? 일단 배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당 나오고 있으면서 반도체 공정용 화학재료, 반도체 팹 설비 장비를 하고 있는 화학 제품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면서 특수가스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고 SK 하이닉스 증착 공정에 또 들어가고 있죠. 어찌됐든 간에 용어를 잘 모르고 특수가스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 일단 식각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려를 할 수가 있고요.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액상화학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기체에 대한 부분까지도 여러가지 재료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죠. 반도체용 소재 재료적인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동사의 실적에 대한 부분 나쁘지가 않죠. 지금 2020년 말 기점으로 봤을 때도 영업이익률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시고요. 제가 이 시간 중에서 부채 비율이 낮고 유보율이 높은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오션브리지에 대한 부분 그러한 맥락에 부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션브리지 같은 종목은 일단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노려보셔라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모양 자체도 이중바닥성 모양이 됐고 돌파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죠. 돌파 이후에 와리가리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다시 또 당연히 22,750원을 저는 돌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분할 매수를 관점으로 해서 모아나가야지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또 하나 종목. 자, 대덕전자 어떻죠? 동종목 뭐하는 회사입니까? PCB 업체죠. PCB 업체이면서도 오늘 신고가 흐름이 나오고 있죠. IT 섹터 전반적으로 오늘 양호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반도체만 있는 것이 아니죠. 반도체에 대한 전자회로 기판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봐야 되겠죠. 왜 봅니까? 경기가 좋으니까 당연히 반도체 땡기고 PCB 땡기고 그 다음에 반도체 소재 장비에 대한 소부장에 대한 부분까지도 당연히 봐야 되겠죠. 자, 오늘은 이런 맥락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결국은 글로벌 큰 자금들이 우리나라 시장 들어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소매 판매 지수에 대한 부분, 제조업 지수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원자재에 대한 부분까지도 올라갈 수 있고 제조업 경기가 올라가면은 반도체, IT, PCB, 소부장에 대한 부분을 빼놓고는 우리나라 시장을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 와중에 BDI 지수 우상향을 하죠. 해운주 올라가겠죠. 해운주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해상 운임 지수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배를 더 만들어야 되겠죠. 배를 더 만들면 우리나라 조선 업종, 조선 3사가 글로벌적으로 탑픽이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올라갔지만 더 간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